슈퍼블룸 니콜라 스카의 책입니다. 설명이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니콜라 스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찰력이 진짜 어마무시한 분입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제 생각에 이분은 진짜 어나더 레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슈퍼블룸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 정도 두께의 책은 2, 3일이면 보는데 이 책은 읽기가 어려워요. 저한테도 어렵습니다. 읽기 난이도가 최상이어서 제가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책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게 굉장히 수준 높고 좋은 책이거든요. 니콜라 스카예요, 니콜라 스카. 근데 이게 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개를 안 해드리면은 이런 책은 도대체 누가 소개해드리지? 이런 책을 읽지 않으면은 도전을 하지 않는 건데 그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제가 열심히 소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읽기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읽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면은 이게 부제만 봐도 어려워요. 사실 닿을수록 멀어지는 과잉 연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죠. 뭐 통신도 발전을 하고 인터넷도 발전을 하고 스마트폰도 발전을 하고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하면은 연결이 촘촘해지면서 세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게 사람들이 예측했던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엄청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문학적, 철학적, 과학적, 기술적으로 엮어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저는 솔직히 이게 뭐가 놀랍냐면은 부럽기도 하고요. 굿리즈 평점이 이게 4점이 넘어요. 와, 이거를 재밌게 읽은 분들이 영어권에는 이렇게 많다고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진짜 영어권이 무섭긴 무섭구나. 레이팅이 1700개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등을 해서 예스24, 알라딘, 교보 다 합쳐도 1000개가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서 평점이 4점을 넘었어요. 진짜 니콜라 스카가 니콜라 스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이 책은 읽기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겁니다. 읽다가 이런 책은 더 이상 못 읽겠다.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왜? 살다 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달리기 같은 거 저는 주로 5km를 뛰는데 오늘 10km 뛰어야겠다. 그런데 7km밖에 못 뛰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2km 더 뛴 만큼 뭔가 발전을 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에 도전할 때 8km 뛸 수 있고 9km 뛸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10명 중에 7명이 단 한 권도 1년에 책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만약에 10명 중에 10명이 1년에 책 한 권 정도는 읽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고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양성 때문에 무조건 바로 추천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책 소개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제 소개를 보면은 하나도 안 어려워 보이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서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리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활용을 하셔야지. 그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유튜브만 보고 책을 안 읽는 분들이 여러분 95%로 추정을 해요. 저희가 90에서 95%로 추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그 관련 얘기가 심지어 여기에 나와요. 어떻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관련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오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은 여러분 진짜 좋아요. 자, 첫 번째. 의사소통이 좋은 것이라면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더 좋아져야 한다. 너무 맞는 얘기죠. 이 논리적 전개는 너무 우리가 따져볼 것도 없어요. 의사소통이 많은 게 좋은가요? 여러분 적은 게 좋은가요?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의사소통이 실제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게 수많은 철학자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측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표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모여서 다수결로 직접 결정을 하든 다 같이 직접 토론을 해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한계가 바로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은 위대한 계몽 철학자들이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문학의 세계를 꿈꾸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회는 의사소통의 속도와 양, 도달 범위 등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도든 장려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처럼 여겨왔다. 왜?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 더 좋은 거니까 기술이든 테크닉이든 뭐 어떤 뭐랄까 사고 방식이든 의사소통이 많은 쪽으로 가야 돼. 다 이걸 독려하고 장려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 전 이런 거는 니콜라스 카가 HBR 편집장을 오래 해서 그 읽는 양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니콜라 테슬라는 뭐 천재죠. 1898년 한 인터뷰에서 무선 전신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면서 자기 이름이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성공한 발명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뭐 테슬라는 여러분 천재입니다. 근데 자기가 무선 전신을 만들면은 그게 의사소통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뭐까지 된다? 전쟁이 종식된대요. 그의 경쟁자 굴리엘모 마르코니는 이에 뒤처질세라 1912년에 자신의 발명품인 무선통신기가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AT&T의 최고 기술자 J.J. 카티는 1923년에 앞으로 전화 시스템이 지구상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연결되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를 다루는 책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다? 저명한 영국 외교관 어니스 스타톤은 존경받는 정치인과 국가들이 갖추었던 도덕적 자질, 즉 신중함과 성견 지명, 지능, 통찰력, 지혜 같은 것은 전신과 전화통신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대전 당시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 1917년에 관했었다. 전신과 전화는 신중히 생각하거나 조언을 구할 시간을 남겨주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때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요했다. 30년 뒤 그보다 더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 말미에 한 연설에서 해럴드 이니스는 이 같은 역설을 의사소통의 엄청난 발전은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분명히 의사소통이 더 잘되면 잘될수록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의사소통의 엄청난 발전은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확대되는 긍정적인 상황에도 세계가 전선에 뒤덮이고 메시지가 넘쳐나는데도 국가 간에 친밀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전례 없이 많아졌는데도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혈이 낭자한 시대가 되었다. 인간은 의사소통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해 스스로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다. 자, 여기는 진짜 중요한 통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안 나온 거고 제가 읽으면서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세상에 이제 전쟁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안 없어졌잖아요. 전쟁 한번 여러분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 생명이 진짜 소중한데 다 생명이 꺼져가고 정말 최악 오브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는 언제나 어떤 시기에나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의사소통의 발달이 되면은 오해가 풀리고 싸움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쟁은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도 자기의 무선 전신이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성공한 발명가로 자기의 이름을 남겨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전신과 전화는 신중히 생각하거나 조언을 구할 시간을 남겨주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에 즉각적이고 때로는 성급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요했다. 전신과 전화인데도 그런 거예요. 지금은 무선 통신에 스마트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때랑 기술력은 지금 뭐 비교도 안 되는 수준. 거기다 뭐 인공지능까지 있어갖고, 그다음에 뭐 텍스트도 막 엄청나게 서로 빨리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심지어 영상 통화도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신중히 생각하거나 조언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더 안 되죠. 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 같은 거 생기고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생기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운동량이 주니까 어때요? 건강이 나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걸어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운동을 해서 건강을 더 우리가 챙기고 있죠.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어떤 시대이죠? 생각을 안 하는 시대예요. 생각을 못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맞고요. 못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해력은 더 떨어지고 우리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마구 겹치며 화면에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는 한눈에 파악하고 인지적 노력이나 주의력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눈으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막 스마트폰, 막 PC, 막 이게 막 띵동띵동 하면서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피드에는 뭐 계속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와갖고 뭐 엄청나게 막 휙휙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휙휙휙 지나가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인지적 노력이나 주의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뇌는 거기에 최적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글을 읽는 건 생각의 줄기를 따라가는 것이라기보다 패턴을 인식하는 일에 가까워졌다. 글을 쓰는 것은 선형적이고 문자적인 방식에서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네덜란드의 의사소통 전문가 리커 페르이엔 교수가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표준 언어 규칙이 위반되든 상관없이 메시지를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쇼츠 좋아하고 그러니까 카드뉴스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긴 글은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원래 뭔가를 읽는다는 거는 생각의 줄기, 이렇게 줄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줄기는 어때요? 계속 이어질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렇게 딱 정해진 프레임 안에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요거 밖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거기에 우리는 인지적 노력이나 주의를 낭비를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 PC 스크린 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걸 이상 넘어간다는 거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점점 더 바보가 되고 점점 더 멍청해지고 문해력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문해력의 시대가 열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AI 시대라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딱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해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쓰면 어느 정도까지 활용 및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I 시대에는 문해력의 가치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로 나눠봤어요. AI가. 질문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낮은 사람들이 이거 요약해줘. 그냥 검색으로만 쓰는 거예요. 반면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이 글의 핵심 주장을 논리 구조로 분해하고 전제가 약한 부분을 찾아서 반론을 제시해줘. 진짜 이렇게 일반인들은 못 쓰겠죠? 못 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AI의 답을 평가하는 능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 이렇겠죠. AI가 말했으니까 맞겠지. 근데 문해력이 높으면 논리가 맞는지 근거가 충분한지 AI가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번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이 다르다. 왜? 한 번 검색으로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빌드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 다르다. 이 책 자체가 아까 우리 슈퍼블룸이 엄청난 정보를 연결한 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AI를 가르치는 게 훈련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성 차이가 폭발한다. 문해력이 낮은 사람은 딱 요거예요. 검색, 요약, 번역. 요거예요. 근데 문해력이 높은 사람은 책도 집필할 수 있고 사업 전략도 짤 수 있고 논문 분석도 할 수 있고 투자 분석도 할 수 있고 교육 콘텐츠 제작도 할 수 있고 의사결정. 그러니까 쓰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AI 활용 격차보다 문해력 격차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관련해서 여기도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자주.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읽기 난이도가 최상이다. 그건 진짜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라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싱큐베이션 25기 여러분 무조건 신청하세요. 제가 지금 문해 내용을 PDF로 맨 처음에 훑어봤다가 저한테 가제 본 책이 와서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문해내공 미친 책이에요. 이거 제 목표가 생겼는데 이거 진짜 저는 대통령 읽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다음에 기업의 총수들, 그다음에 모든 의사결정권자들, 저는 이거 전 국민 1,000만 명 읽게 하는 게 목표예요. 진짜 이 책 제가 여러 번 특강 찍어 드릴 건데 고 대표님도 찍을 거고 신종호 교수님도 찍을 건데 진짜 여러분 이 책은 미친 책이에요. 와, 저는 그러면서 신종호 교수님 필력이 미쳤어요, 진짜. 솔직히 저는 이제 여러분 이 스크린으로 읽는 걸 잘 읽지 못해요. 그때는 그냥 훑어보기만 합니다. 근데 책으로는 잘 읽거든요. 종이책으로는. 그 다음에 종이책으로 읽는 거랑 PC로 읽는 거랑 그 차이가 뭔지도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도 이것도 나오면 센세이셔널 할 거예요. 제가 목차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 인터뷰 질문이거든요. 입학할 때. 그래서 각 단과대마다 어떤 질문을 하냐가 다 다른데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인간에게는 왜 문화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지구를 방문 중인 외계인에게 인간의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도와 예측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거 진짜 나오면은 난리 날 겁니다. 이 진짜 그 뭐죠?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 그다음에 읽는 인간은 저는 이미 읽은 책이에요. 몇 년 전에 읽은 책이에요. 겐자브로 선생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겐자브로 선생님의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 그냥 검증이 끝난 완벽한 책이어서 이 세 권은 거의 진짜 문해력 특집이에요. 문해력 특집. 거절의 기술은 뭐 이미 제가 얼마나 좋은지 특강 10몇 개 찍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싱큐베이션 여러분 25기는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도 신청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싱큐베이션 직접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무료 모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4권 다 읽은 다음에 서평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자비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거 사실 받으려면은 돈 내면 보내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저희 자비로 보내드립니다. 이게 사회공헌 사업이에요. 그래서 나무 메달에 여러분들이 읽은 책 제목까지 각인해서 기수까지 각인해서 이거 받으면 여러분 진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습니다. 실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받아본 상장 중에 퀄리티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25기는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요 문해내공이랑 요 슈퍼블룸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지금 이거 읽은 다음에 요걸로 넘어가고 있어서 너무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 슈퍼블룸은 여러분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가이드를 해드려야 됩니다. 저는 관련해서 좀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엄청난 통찰력 있는 부분들이 그거는 제가 좀 특강으로 몇 강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지금 빨리 이 문해내공 특강을 찍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난리 날 겁니다. 옥스브리지의 철학 수업도 제가 이거는 PDF도 아니라 워드를 읽어왔고 집중해서 읽을 수는 없어서 훑어만 봤는데 좋아요. 이것도 책으로 나오면 진짜 한 10배 더 좋을 거거든요.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워드 파일로만 읽어봤어요. 아직 편집이 다 안 끝난 아직 순수 원석 같은 거죠. 근데 이거 가공되죠? 이제 딱 반지로 만들어지죠? 진짜 이거 마법의 반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뭐 아직도 찍어드릴 특강들이 다른 책들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 올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도 저희랑 끝까지 함께 책 읽어보는 거예요. AI 시대,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문해력은 그 가치가 더 올라갈 거예요. 아까 인공지능 설명해 주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꼭 독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